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거 해. 이제 지리산 노란 정선에서. 그거 하자. 자, 지리산 노고단에서 백백했습니다. 기현이 준비했습니다. 자, 내 남편 이것만은 절대 못 참아. 베스트 3 3위 보시죠. 폭력 쓰는 남편. 저건 안 폭력 쓰는 남편 절대 안 되죠. 요즘 30대 같은 20, 30대 같으면 절대 안 참아줍니다. 그럼 100% 이혼 사유고요. 이건 신고하죠. 네. 신고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2위 보시죠. 네, 2위. 바람 피우는 남편. 때리는 것도 못 참지만 더 못 참는 건 때려도 그래도 참겠다요, 어머니들은. 근데 바람 피우는 거는 정말 시합 보고 돌 붙여도 돌아간다 그러죠. 이건 못 참는다. 근데 어머니들의 의견은 1위는 전 좀 의외였어요. 1위가 이거예요. 경제력. 이게 순위가 이게 3위. 근데 저의 순위는 경제력 없는 거 살다가 갑자기 없어진 걸 어떻게 그럴 수 하겠어요. 있어. 그거는 참을 수 있어요. 그럼. 바람? 이거 진짜 고민. 바람 피우면 저는 모르겠어요. 그때 가봐서 상황에 따라서 이게 정말 실수인지 아니면 정말 이게 습관인지에 따라서 생각을 해볼 야, 거예요. 관대하네. 근데 저는 1위. 저한테 폭력을 쓰거나 제 식구한테 폭력성을 요만큼이라도 보이면 저는 바로 이유. 그럼 완전히 반대네. 완전 거꾸로예요. 그러면 완전히 아까 반대네. 남자들 그거 할 때 3개, 1, 2, 3위 다 했잖아요. 네. 종합해서 나도 한번 해볼까요? 해줘요, 한번 해볼까요? 해줘요. 악플 좀 또 모아야죠. 아니, 내가 이거- 해줘요. 나 돈 없다, 바람 피러 갈 거다. 진짜 더 최악은 내 돈 갖다가 딴 여자 주는 거죠. 나 생각해봐요. 야. 최은경 씨는 여기 맞아요? 순위 안 바뀌어요? 저도 3위예요. 폭력이 절대 안 돼, 1위고. 순위 바뀌고 싶은 건 저 아까부터 얘기하고 싶었던데 안선영 씨가 얘기를 잘 하셔서 근데 실제로 제가 만났던 상담을 저에게 오셨던 분들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남편이 바람 핌에도 불구하고 혹은 바람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남편의 폭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을 못하거나 헤어지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로. 근데 세대가 내려오고 여자분들의 경제력이 올라가면서 이제 이 순서가 바뀌는 게 좀 더 정상적인 사회로 가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러니까 남편하고 그 아내하고 상대방이에게 못 참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재밌는 게 여자분들이 못 참는 거는 남자 그 자신에 대한 남자의 행동 혹은 남자 그 자체에 대한 것들이에요. 근데 남편이 못 참는 거는 대부분 부인의 말이에요. 아, 그러네. 무시하고. 뭐. 힘없다고 무시한다. 시댁식구 무시한다. 자존심 건드린다. 뭐 부인 자존심 어떻게 건드리겠어요. 말로 건드리겠죠. 그러니까 남자는 행동으로 보이고 대신 자기의 성 얘기를 부인에게 잘 거의 하지 않는 대신 부인은 참고 산다고는 하지만 자기의 속에 있던 마음들을 많이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 실제로는. 아니, 이게 진짜 상처,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경종을 따질 수는 없지만 남자들은 그 얘기만 잘해주면 남자들은 저렇게 참을 수. 남자들은 아니, 바람 피우는 것도 겉으로는 여자의 왕의 자존심인데. 왕가를 썼지만 속에는 애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인들이 애기인 거를 그것만 인식시켜주면 달래주면. 애기인 거를 너는 꼬마잖아. 나 주제에 꼴에 사내라고 약한 부분을 꺼내버리면 왕관 쓰는 걸 못 견뎌하는 거죠. 아니 그건 당연히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네. 남자는 나이가 60을 먹어도 결국 마음속에 대여섯 살짜리 꼬마애가 있는 게 남자인데 네. 알면서 그거를 잘 활용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걸 건드려봤자 좋은 결과 나오진 않거든요. 그렇게 다 지혜롭고 살림도 잘해주면 저희가 왜 이 지구상에 있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말한 거 활용을 하라는 얘기는 결국 편해지는 건 남편이 편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활용하면 본인이 편해진다는 맞습니다. 얘기예요. 저는 동치미에서 꼭 해줘야 될 역할이 이거라고 예, 봅니다. 예. 우리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는 다 어떻게 하면 여자 비위 맞춰서 행복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왜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비위를 맞추지 않는데 우리는 그 짓을 해야 되죠? 아니, 우리가 가정이 왜안 평화로우니까. 아니죠. 반반씩 하자는 얘기죠. 우리도 반을 양보할 테니까 여자 측도 반을 근데 입장 양보했으면 차이가 이렇게 좋겠어요. 달라요. 지금 마담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만큼을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자 쪽에서는 이만큼을 왔다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매번 거니까. 똑같은 얘기 이제 이경재 원장님하고 같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되게 재밌는 게 지금 뭐 이념의 대립, 남녀의 대립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거의 세대 간의 대립이 돼버리면서 5, 60대 하고요, 20, 30대하고 40대는 약간 애매하고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사실. 근데 5, 60대에서는 여기 계신 마담님들이 요 세 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아니 양변호사까지가 50대라고. 아니 나이보다 사는 상황. 알겠습니다. 양성현 변호사님. 아니, 뭘 얘기를 해요. 나이를
근데 5, 60대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여자분들이 많이 참은 게 맞아요, 사실. 네. 그리고 남녀 평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남자가 훨씬 좋은 위치, 좋은 환경에서 살았던 게 맞습니다. 근데 남녀 평등에 가려면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렇게 와야지. 요즘 20, 30대를 보면 이게 역전이 되고 있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남녀 평등을 얘기를 해야지 왜 역차별을 얘기를 하는지 저는 그게 참 답답하다는 거거든요. 남자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건 맞아요. 근데 같이 평등을 논해야지 왜 요즘에 여권 신장이 가다가 이제는 이게 올라가는 걸 당연시하게 되면서 오히려 참고 사는 남자들이 더 많아지고 더 20, 30대 남자들이 살기 힘들어지는 환경이 되는지에 그래서 대한 그 얘기라고 부- 네, 지금 너무 젊은 급진적으로 세대들이 변했다. 맞아요. 그런 식으로 네. 갈까? 저도 어제 이제 그 저희 상담하면서 그러니까 대화를 어떻게 풀어나가냐 결국 이제 이런 문제인데 그동안은 여성들이 많이 참아와서 이 부분에 얘기하는 법을 여성들은 또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디까지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어디까지 요구를 해야 되는 건지 몰랐다가 이제 여성들이 말하기 시작하니까 남성들은 그걸 공격으로 느끼고 이제 이런 갈등을 겪고서 상대적 상대적 저는 정말 무슨 여성이 이만큼 올라왔다는데 지표상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 여전히 지금 경제 인구 남성이 더 많고요. 고위 임원직도 남성들 훨씬 더 많고요. 그러니까 마치 노비 문서를 갖고 살던 여성이 노비 문서가 없어지고 이제 경제력 차지하는 것만으로도 저 사람 옛날 노비였는데 내 위에 있다라는 상대적 박탈을 많이 느끼는 거지. 우리 그 뭐 UNDP인가 뭐 이런 거 다 보면 정서적으로 완벽한 남녀 평등이 되려면 780년 정도가 흘러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유인규 기자님 이게 절대 반대입니다. 예. 지금 30대, 기자도 있고 변호사도 40대 있고 남녀 부부를 제대로 본 적이 있으세요? 있죠. 그러면 그들이 저녁 시간 되면 언제 들어와, 왜 안 들어와, 와서 아이 기저귀 갈아야 될 걸 재촉하면 남자가 노예처럼 집에 꼬박꼬박 아니 들어가는 어떻게 거 노예라고 아니, 생각하세요? 자, 얘기 아니 들어보세요. 자녀는 부부 공동의 아이이지 엄마가 모든 양육을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기꺼이만 사랑한다. 기다려 가서 내가 아이 할게. 그리고 양육이 어떻게 의무이자 노예 일입니까? 제 양육의 기쁨을 못 느끼기 때문에 남자들이 살벌해지고 노후가 외로워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랑 같이 데려다도 졸고 뭐 그 아빠 어디 간 윤민수 씨처럼 놀아도 주면 나중에 남편들이 좋아져요. 아빠들이 좋아져요. 왜 이경재 남편이 원장님. 말을 안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그릇이 없어요. 지금. 그릇이 문제 저는 제가 상황을 양육에 대한 얘기하는 이야기를 거예요. 더 언급하기도 전에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죠. 아니요, 양육을 무조건 여성이 노예라고 해야 되고 하니까. 남자는 도와주는 거 차원이고 이건 아닌 거 아니, 한 번만 또 도망가. 앉아봐봐. 지금 전쟁터야. 어디다가. 저 말씀하신 것 중에 좀 궁금한 게 이게 포인트가 남녀 평등에 대해서 780년이 지나야 남녀 평등이 완벽하게 될 거라고 정서적으로요. 하는데 제 생각에는 780년 되기 전에 지금 현재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법적으로는 99.9%가 양성 평등이에요, 우리나라가. 네. 뭐 입사라든가 교육의 기회라든가 근데 저는 그다음에 더 육아 반대예요. 휴직이라든가 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 남성부 없거든요. 여성부는 있는데. 그렇죠. 네. 여성부가 여성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우리나라가 남녀 평등이 안 됐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거 자체만으로도 여성들 스스로가 우리는 뭔가 피해자라고 느끼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별걸 나 시비하네 네, 오늘 남녀 차별 싸움. 한번 모셔보죠, 해설가 이혁재 선생님 모시고 오늘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논쟁이 팽팽한데 말이죠. 우리 남성 쪽 패널의 의견과 마담들의 의견, 이 싸움의 논지 어느 쪽의 우승을 예상하시는지. 오늘 남자들이 졌습니다. 예. 왜 제가 애시당초 이길 때 있어요. 감독선님이 잘못됐다 보고요. 예. 우리도 목사님이 아니라 네네. 기자님을 한 번 넣었어야 되는데 아하. 지금 밀리고 있어요. 게다가 저쪽에 기자 그리고 변호사로 네네. 구축이 된 네. 그 막강 화술로 네. 지금 저희는 풍비 박사입니다. 그럼 지금 연출팀과 작가팀의 어떤 캐스팅 불발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주 실패작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다음에 저희도 이제 최홍림 씨 자리를 예. 구성국 씨라던가 이런 분들을 우리가 지금 지고 있다고. 내가 진 건 지금 이번 토론은 사실 유윤경 마다님의 승이에요. 저는 뭐 말을 잘하고 뭐 이게 승이라는 게 아니라 저는 저 목걸이가 아이언맨 가슴에 있는 거. 아이언맨 가슴이 목이로 나는데 어떻게 얘기냐고. 저쪽은 다른 발상이다. 근데 그 평등이라는 게 네. 영만 평등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는 기능이 다르니까 0에서 만나면 좋지만 어떤 건 남자가 3을 가면 여자가 이쪽으로 3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조화의 평등도 생각을 해야지 꼭 남자 반 여자 반 그렇게만은 평등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마담님이 나의 기저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저귀 세 번이 그러니까 아니에요. 어떤 남자가 아무리 여자하고 평등해도 이 기능의 다름을 평등을 인정을 해야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바퀴벌레는 남자가 잡는 게 낫고요. 예, 힘쓰는 건 남자가 하는 게 낫고 살림은 그래도 여자가 하는 게 낫지. 남자가 아무리 살림을 잘해도 여자보다 잘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여자가 잘해요. 그 잘하는 기능 속에서 병주를 이뤄야지 꼭 남자와 여자는 절반에서만 만나야 된다. 그거는 정말 더 무리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그렇게 합의한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